안녕하세요. 피부명리 감명 실전 비결.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거짓말과 바람기가 많은, 조금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남자를 만나는 여자의 사주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시자고요. 이 제목 붙이기가 참 어려운 점이 많다고 그래요. 이 부분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진실하고 성실한 남자를 만나는 여자의 사주 구조,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 그래요. 여명사주가 무재성에 관살이 쇠약하고 비겁이 과다하다면 비겁을 제어하는 관살은 극쇠약한 것이므로 아버지를 극하고 남편을 극하며 자식을 극하는 팔자가 되는데, 이것을 극부, 극자하는 팔자라고 말한다. 다시 이 사주의 구조는 어떤 형식으로 생겼느냐면, 즉 간목일간이라고 했을 때, 또는 을목일간이라고 해도 되겠다. 그리고 병화나 무토나 경금이나 임수, 어떠한 천간에도 해당이 되겠다. 그런데 간목이라고 예를 든다면, 간목이 비겁과 인수가 과다하고 관성은 편관이나 정관이 허약한 구조로 한 글자만 있었을 때, 그런데 때가 해월이나 자월이었다, 또는 축월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겠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축토도 겨울에 해당하고, 벌써 축토가 있으면은 여명사주의 부성인묘가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흉하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인수비겁은 왕성하고, 참 이때 한 가지를 알아두셔야 할 것은 비겁 과다, 이 부분과 신왕과 신강을 구별해야 되겠다. 신왕사주라는 비겁 과다가 신왕사주가 되고, 신강사주라고 그러면은 인수가 과다한 사주를 신강사주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인수 비겁이 적당하게 있는 사주는 신강사주가 되겠고, 비겁이 과다한 사주는 신왕사주라고 한다. 이때 인수와 비겁이 왕성하기 때문에 관살은 용신이 될 수가 없다. 더더욱 해자 축월이라면 이 금기는 인수를 생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이, 이것은 받지 못하는 그런 구조다. 사랑을 아무리 남자가 한다고 그래도 그 사랑은 쓸모가 없다. 왜냐하면은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조울을 형성시키는 병정화가 용신이 되고, 이 사람 마음은 생재로 간다. 그래서 병정화를 생하고 생재로 가는 이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금기는 오히려 없는 것이 좋겠다. 오히려 없다면 남편 덕이 있지만은 있으면은 남편 덕이 없다 그래요. 그러한 사주 구조가 무재성에 관살이 쇠약하고 비겁이 과다하다면, 비겁을 제어하는 관살은 극쇠약한 것이므로 아버지를 극하고 남편을 극하며 자식을 극하는 팔자, 극부 극자라고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든 설명이 이렇게 설명이 된 것이다 그래요. 관살이 극쇠약한 사주는 남편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남편이 되고, 그로 인해서 불평불만이 발생하게 되는데, 즉 인수 비겁이 많고 관살은 쇠약한 구조라면 이 여명 입장에서는 남편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래요. 유력한 남편이 되어서 나를 제어해달라 하는 부분이 되는데, 관살은
결국에는 인수한테 설기당하기 때문에 더욱더 무력해져서 남편다운 남편 노릇을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대를 하고 나중에는 그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기 때문에 능멸하는 관계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차라리 없었다면은 이때는 좋다. 왜 그러냐면은 이 인수 비급이 왕성하기 때문에 이때는 식상이 용신이 되는데 용신이 남편이다. 용신이 배성이다. 남자 사주였을 때는 식상이 용신이 되고 식상이 아내가 된다. 여자 사주였을 때는 식상이 자식과 남편을 같이 보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식상이 아름답다면 남편도 아름답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병정화 일간이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다. 병정화 일간에 모광절이 태어나서 관살이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다 그래요. 무기토 일간에서 또한 마찬가지다. 여름에 태어나서 목기가 극히 쇠약한 상태. 이렇게 보면은 각기 천간마다 응용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희망이 절망으로 변해간다. 이러한 사주의 구조에서는 윗사람의 조언을 거부하고, 왜냐면은 관성이 관성다운 관성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만 더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윗사람의 조언을 거부하는 성격이 되고, 그래서 자꾸 내 말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그래서 이 여자를 속이는 상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남편의 심리 구조는 이 여자를 당해낼 수가 없고 이 여자가 가진 것을 뺏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된다. 비겁이 과다하게 되면 이 관살에서는 비겁은 성능력 상대자이다. 그래서 성능력 상대자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비겁이 과다하면 남편의 첩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또는 비겁이 과다하게 되면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재성은 처이다. 그러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많다. 그러면은 이 비겁 입장에서 보면은 내 시아버지가 많은 것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부군작첩하는 남편을 만날 수 있는 구조가 성립되는 것이다. 관사를 생각하고 비겁이 과다하면 남편의 첩이 많은, 아까도 얘기했죠. 부군작첩이 되고 또는 자수성가 장녀 팔자 여장부라고 말은 하지만은 이미 법질서는 관성이겠죠. 그래서 법질서가 무력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관성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나중에는 관성을 능멸하는, 무시하는 관계로 간다. 그래서 남편을 무시하는 팔자가 돼버린다 그래요. 남편의 희망은 많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절망이 되어간다. 이러한 여자는 미혼에, 그러니까 결혼하지 못할 수도 있고 남편을 부양하는 삶이 되기도 하며 남편을 부양하는 팔자 또는 남편을 능멸하는 팔자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러나 무관살에 아까 얘기한 부분이죠. 무관살에 유력한 식상이 있다면 부부 해로하고 꿈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비겁과다 명식에 유력한 식상이 있는 경우 식상이 아름답다. 남편도 아름답다. 자식도 아름답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다 그래요. 이러한 이유는 무관살의 명식은 배승이라는 법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식상 남편이 아름답게 되는 것인데, 만약 비겁 과다하고 화염조토하거나 한냉 음습하다면 목기에 해당하는 오행은 생명을 위협받게 된다. 가령 목기가 남편이라면, 이 화왕절에 태어난 무기토 일간이라면 목기는
불에 타버리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목기가 갈구하는 것은 수기다. 수기를 갈구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내 남편의 심정은 인수를 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혜성으로 또는 친가의 사랑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내 돈 빨아먹고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거머리와 같은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또한 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돈을 남편 사업 밀어주고 나는 완전 거지가 돼서 파산자가 되고 신불자가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가령 목기가 남편이라면 수기가 쇠약하므로 뿌리가 마르게 되니 물을 찾아 헤매는 남편이 되고, 또는 한냉 음습하다면 목기의 뿌리가 부목이 되거나 뿌리 내리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남편은 당연히 따스한 땅을 찾아 떠나게 될 것이니 부부 해로가 어려운 것이다. 무기토일간에 화염조토가 되었다면 재물이 되는 목기는 남편에게 과다설기로, 그래서 나의 재물을 모두 다 남편이 갖다 쓴다는 그러한 뜻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목기 남편은 수기를 찾아 헤매는 성품으로 나타나고 수기를 찾아 뿌리를 무성히 키우며 기둥과 줄기는 성장을 멈춘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현상을 보면은 무기토일간에서 그 가불봉 남편은 화왕절에 태어났으면은 자기 뿌리를 단단하게 한다. 왜냐하면 불에 타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나무 줄기와 기둥 이것은 완전히 축 늘어진 수양버들이 될 것이며, 속에 나무 뿌리는 오로지 수기만 찾는데 나무의 기운은 뿌리로 향하기 때문에 뿌리가 심리밖에 물도 끌어온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수기를 찾는 마음이 강화가 된다. 그래서 수기는 돈이고 수기는 유흥이고 수기는 방랑이요 수기는 여색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남편이 문제가 돼버린다. 각기 그래서 설명하는 해석에서 틀리다. 내 남편이, 그러니까 경금과 신금 입장에서는 내 남편은 병정화가 될 것인데, 이제 그러니까 금왕절이거나 수왕절이었을 때 또는 모왕절이었을 때 이때 통변이 각각 다 틀리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남편은 볼품이 없으며 호색하는 남자와 인연이 된다. 남편의 양적 행동이 나타남이 왜곡되어 음적 행동으로 변화하고, 그러기 때문에 결혼 초에는 남편이 나를 호강시켜 줄 것이다, 귀근을 만들어 줄 것이다 하는 기대가 있지만 이것이 점점 절망으로 바뀌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능하고 무력해진다. 아무리 처음에 만났을 때 대학 동창이나 무슨 학교 동창 친구로 만나서 그 집이 부유하고 잘 살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5년 후 10년 후 지나가면은 남편이 무력하게 되고 시가집도 무력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양적이라 하면 전진성이며 활동력이고 눈에 보이는 밝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음적이라 하면 어둡고 칙칙한 것을 말하는데 후퇴성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든 사주에서 통변하는 구성 요소이다. 남편이 양적으로 변했는가 음적으로 변했는가 이것을 살펴라. 그래서 음적으로 변한다면 비밀이 많고 숨기는 것이 많으며 큰 마음의 소유자가 되지 않고, 가령 목기 관살이라면 토기는 비급이 되어 형제 동료가 되는데 여자를 탐하는 성품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부군 작첩이라고 하는데 가정에 안주하지 못하고 극처극자하는 남자와 인연이 되는 것이니, 이렇게 될 사람과 인연이 되는 것이니 모두 내 사주의 유인력 때문이다. 또한 나의 재물을 탐하는 그 남자로 인해서 폐재를 경험하게 된다. 요즘 시대 남편의 사업자금 밀어주고 신불자 파산자가 되는 일이 거의 허다하다 그래요. 그러므로 화염조토 연명의 수기극세하다면
수기가 허약하다면 부부 인연이 변하고 다른 여자에게 남편을 빼앗길 수 있으며 이별사별하기가 쉽다. 관살이 있으면 남편이 작첩을 하게 되는데 만약 비겁이 관성과 합의되었다면 이것은 불행 가중이다. 남편이 첩을 정처로 삼거나 이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내 집에서 보란 듯이 나가려면 나가라, 이러한 식으로 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결혼 전에 부모의 덕으로 편한 시간을 보냈다고 해도 결혼 후 남편이 내 재물을 탐하여 폐지시키고 여자까지 탐하게 되는 것인데, 가령 정화일간이 해월에 태어나 임수의 암합을 이루고 그 해중 임수가 남편이 될지라도 여기서 꼭 명심을 하시라 그래요. 해월에 태어나서 정화일간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 될지라도 명식에 오화가 있거나 미토가 있거나 술토 등이 있어서 정임합이 되었다면 여기에서 문제는 이것을 아셔야 된다. 지지는 지지끼리 반응하고 천간은 천간끼리 반응한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천간이요, 오중정화는 지지에 있는 것이다. 술중정화도 지지에 있는 것이다. 미중정화도 지지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지는 지지끼리 반응하기 때문에 나는 일간인 천간인데 이 천간보다 더 쉽게 반응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지는 지지끼리 반응하고 천간은 천간끼리 반응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해수 남편을 후손들어 반기는 입장이지만 이 해중 임수는 나하고 합되는 천간이 다시 또 있으니 이것이 암합으로 숨겨진 것에 이것이 더 크게 작용을 한다. 왜냐하면 명암합은 드러나고 감춰진 곳에 합하는 것이 명합인데 이것은 암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리에 나를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나를 능멸한다. 즉 나를 속이고 저는 바람 피우는 형태가 된다. 즉 출장 간다고 속이고 저는 2박 3일 다른 여자와 놀아나는 형태가 된다 그래요. 근데 이것을 남자라고 봤지만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니다. 여자 또한 똑같다, 구성이. 그래서 꼭 명심할 것은 지지는 지지끼리 반응하고 천간은 천간끼리 반응한다. 그런데 직업성으로 본다면 정화일간에서 해수가 해월인데 천을기운으로 직업성으로 본다면 이때는 상사, 사업주, 학교, 관청, 법질서가 되는데 이 지지는 지지끼리 반응하는 그 법칙에 의해서 내가 승진하리라고 믿었지만 회사에서는 실질적으로 내 친구 동료를 더 이뻐해주고 나는 묘하게 왕따 당하는 구조가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천간은 천간끼리 반응하고 지지는 지지끼리 반응하기 때문에 해중 임수가 오중 종화에 합의되었다면 내가 나한테로 오는 복록이 이 오화한테 뺏기는 상태다.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관성의 덕이 순일하게 나에게 향하지 않고 또 결혼을 해도 남편의 정이 나에게 향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며 때로는 작첩하며 때로는 망신사를 만드는 남편이 될 것을 상징한다. 암합은 숨겨진 비밀이다. 그래서 지여분 합이라고 그런다. 천간합은 양적인 합으로 발금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해중 임수가 합하는 이 암합이 되면은 해중 임수가 정화라는 천간이 있어서 명암합을 하는가, 아니면 오화나 미토나 술토나 이런 것이 있어서 어떠한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꼭 남편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내 아버지, 나의 형제, 나의 모든 육친에 이것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 남편이 과연 누군가 그것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이러한 통변을 할 수 있는 주요 요점이다 그래요. 아름다운 관살의 조건은 천간 한 글자에 록지나 왕지가 한 글자 있으면 아름다운 조건이 되는데, 그런데 이때 이 간목일간이 겨울에 태어났는데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어도 아름답다고는 하지만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용신이 될 수가 없다.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병정화를 찾게 된다. 그러니까 아름답다 해도 별무 소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건을 맞춰야 된다. 그러면 아름다운 조건이 되려면은 갑을목 일간에서 여름에 태어나고 내 남편이 수기를 생하는 경금이나 신금이 됐고 지지에 신금이나 유금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면 아름다운 관성, 정말 아름다운 관성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맞춰라. 그러면 아름다운 관성에서도 조건이 또 있다. 여기에서 미토가 있는지 술토가 있는지 이것을 살펴라. 술토, 미토가 있으면 별무 소용이요. 단계가 떨어져 버린다. 진토가 있으면 A급, 축토가 있다면 B급이나 C급으로 떨어져 버린다. 진토가 있으면 제일 좋다. 아주 좋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내 남편의 아름다운 관성의 조건은 남편의 정기신을 살펴라. 그것을 따지면은 정기혈신이라고 그런다. 인체를 이루고 있는 혈액, 그러니까 혈과 액, 그것을 기혈, 그래서 음과 양으로 작용한다. 기혈 역시 음양으로 작용하고 혈액 역시 음양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정신기혈이다. 정기혈신을 정신기혈이다. 내 남편의 정신기혈을 살펴라. 그것을 간단하게 얘기해서 정기신을 살펴라. 내 남편의 정기신을 살펴라. 그러면은 된다. 내 자식이 성공 출세, 내 자식의 정기신을 살펴라. 정신기혈, 정기혈신을 살펴라. 내가 귀부인이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나의 정기혈신을 살펴라. 내가 일을 하는 그 직장이다. 직장이 좋고 안 좋고 직업이 좋고 안 좋고 그 정기혈신을 살펴라. 이것을 간단하게 해서 정기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요. 상당히 이 부분은 중요하다. 아름다운 관성이 경금이나 신금이 한 글자가 있고 신금이나 유금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진토가 있어가지고 화설 생금을 하는 것과 술토가 있어서 화기를 복돋는 것과 미토가 있어서 화기의 뿌리가 되는 것과 그래서 조토 생금 불가가 돼버리면은 내 남편은 부모가 있다 하지만 외로운 자로 고아 같은 자를 만나게 될 것이니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부모가 있다고 하지만 부모가 남편을 생을 못한다. 부모의 유산 상속 재산이 남편한테 가야 되는데 남편한테 가기를 거부하는 형태다. 그러면은 내 남편은 힘든 삶을 산다. 그러면 그 남편의 같이 가정을 이루고 사는 나 역시 남편의 덕분에 힘들게 된다. 그래서 내 남편이 가정을 이루는 내 남편의 유력한 내 남편. 그래서 정기혈신을 찾아라. 이것이 사주의 요체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이것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조를 성격시키지 못했다면 유력한 것에서 별무 소용으로 따져버린다 그래요. 또한 내 남편이 암압이 되었다면 부근작첩에 해당하기도 하는데 아까
그 해수를 만난 정화 천간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 지지는 지지끼리 반응하고 천간은 천간끼리 반응한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라 그래요. 그래서 나하고 합의되었다고 해서 믿지 말라. 합의되었으니까 바람이 안 피고 가정적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이러한 원인이 되어 있다. 명암합이 일간이 아무리 되어 있더라 할지라도 지지는 지지끼리 반응하고 천간은 천간끼리 반응하는 이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버린다 그래요. 또는 지지에서 내 믿었던 지지에서 명암합을 여러 곳에 하고 있다면 남편이긴 하지만 그 사람 못 믿을 사람이 된다. 그러나 애외사항이 있으니 육굴에서 말한 대로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사주는 수많은 뜻을 내포하고 천인신태 만인만상으로 추출된 천관과의 합충관계에서 또 다른 작용으로 나타난다. 가령 월지 해수에서 간목이 추출되었고 해미가 암합으로 정임 한목의 성분으로 작용한다면 그것은 이 정화나 병화에 정임 한목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나의 인수다. 그러면은 나가 관에서 주는 사택 입주가 된다. 관에서 주는 그것이 나의 의식주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 부분을 반드시 또한 살펴라. 그래서 이처럼 해수 성분이 변화를 하면 암합의 비밀적인 성분이 목적이 있는 성분으로 변한다. 이것은 그래서 신자진, 해묘미, 인호술, 사유축 그 합의 관계. 그래서 자축합, 해인합, 묘술합, 사신합, 그 다음에 오미합 이러한 유진합도 있죠. 그 합의 관계에서 이것이 수시로 변한다. 이 진정한 합이 어떠한 것으로 합의되었고 어떻게 암합이 되었다. 그러나 합의되어서 좋다 할지라도 이 부분 또 안 좋을 수 있다. 나는 뜨거워서 더워서 죽겠는데 믿었던 해수가 시원하게 해줄 생각은 하고 해묘미로 다시 불길에 휘발유를 붓는 형태가 된다면 이것은 안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줘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상적인 좋은 작용이라면 아내를 위해서 유학을 보내 박사 학위를 따게 한다든지 등등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아내를 돕고 사랑하는 성분으로 작용한다. 얼마 전 그 아내를 대학교도 보내고 그 학위도 따게 하고 여러 가지를 그 나이 40대 중년의 그 남자가 했는데 나이가 50대가 넘어서 자기는 60대가 되고 여자는 50대가 되는데 그 여자를 질투를 해서 라면을 끓여주면서 라면에다가 농약을 타가지고 그 여자가 냄새가 팍 나니까 이것을 갖다가 검사를 했다 고발을 하고 근데 농약을 탔더라. 이것은 전부 다 그 마음이 변한 것인데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한 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이렇게 변하도록 하는 그것은 전부 다 대운의 영향이다 그래요. 그래서 운에서 모든 것을 변하게 한다. 이 부분을 꼭 아시고 오늘은 거짓말과 바람기가 많은 그런 남자, 사기성이 많은 남자,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남자, 그리고 믿었던 그것이 믿지 못하는 남자로 변하고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성 있는 남자로 변하고 이러한 모든 것은 육합과 삼합에 의한 과정이 있으며 천간은 천간끼리 반응하고 지지는 지지끼리 반응하는 그 법칙에 의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방법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변화가 나타난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공부를 계속해 나가면서 이러한 부분이 계속 나올 것이다. 그래요. 오늘 공부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